안녕하세요. 두유온 리서치 두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10일 토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증시 버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런 기사들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지표들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 갖겠고요. 마지막에는 저의 그 지금 주식 상황하고 제 재정 상황에 비춰서 앞으로 저는 과연 이 주식 그 붕괴 어떤 조정장이 크게 한번 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제 생각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들 상당히 좋죠. S&P 500는 역사적으로 아주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우 존스 지표하고 나스닥 뭐 지금 다 최고점에서 지금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 이런 가운데 지금 버블이다. 버블이 터질 때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연준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그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연준이 이자를 빨리 예상보다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도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고요. 그거와 맞먹는 그런 또 유동성을 2021년에 또 계속 풀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리 어떤 뭐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도 이런 돈을 찍어내서 이렇게 많이 풀어내면은 충분히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이 어떤 지배적인 어떤 그런 그 예측 상황입니다.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뭐 지금 주택 시장도 상당히 거품이 크게 불어나고 있죠. 뭐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지난 주식시장에 12년 동안 들어온 자금보다 더 많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어떤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과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이더 마켓 인사이더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주식 그 이런 시장은 아직은 버블 테리토리가 아니다. 하지만 섹터별로 봤을 때 5개의 섹터는 충분히 버블처럼 이렇게 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카피라이트 때문에 유튜브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읽고 설명을 드리자면 5개의 섹터, 전기차 섹터, 태양광 섹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클린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 쪽 주식들, 그리고 스펙 쪽 주식들이 버블 테리토리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스펙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버블이죠.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스펙들이 상장이 됐고요. 좀 우후죽순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막 그렇게 이제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켰고 2021년에도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확 식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은 진짜 너무 많은 어떤 그 이런 유니콘 기업을 막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합병 상장하고 이런 것이 버블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펙들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다 이것은 뭐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스펙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미래가 1 년이 됐건 2 년이 됐건 길게는 5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미래 성장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버티지 못하겠다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스펙을 들어가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펙뿐만이 아니고요. 뭐 페니스탁이건 주식시장 자체가 만약에 장투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 단기에 조정장이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왔다고 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주식 투자와는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마켓이 버블이다라고 가장 크게 외치는 분이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전문가, 주식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여러 가지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투자에 관한 이런 그 저서를 집필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2020년부터 계속 버블 붕괴를 주장을 해 오셨었어요. 2020년도 갑자기 이제 V자 쉐입으로 튕겨져 올라간 그 주식 시장에서 이거 버블이니까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2020년도는 이분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1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지표들이 이게 뭐 전혀 맞지 않는 소리가 아니고요. 상당히 수긍이 가는 지표들로 이 버블 붕괴의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그 PE 레이시오예요. S&P 500의 평균 PE 레이시오가 이제 15로 본다면 지금 22로 나왔는데 이게 거의 한 25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PE 레이시오가 S&P 500 이 평균 PE 레이시오가 25 정도면 지난 1929년 대공황 때 그 주식시장 붕괴 때에 거의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 그 붕괴된 그 시점에서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대비는 하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 그런 주식들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경고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쉴러 P 레이시오라고 있습니다. 이걸 케이프 레이시오라고도 하는데요. 이 쉴러라는 분은 그 경제학자죠. 그 노벨상을 수상하신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의 그 레이시오 차트에서도 보시면 대공황 이후에 최고점에 지금 P 레이시오가 도달했고요. 닷컴 버블 붕괴 때 거의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좀 거기에 이제 위험성을 더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제롬 파웰이죠.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한 3년 동안은 거의 0% 수준으로 묶어 놓는다고 계속 공언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이자율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시장 전반적인 그런 팽배한 그런 의견이고요. 그렇게 이자율을 올리면은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마이너스죠.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반비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증세 정책도 지금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조정을 받는 주식들 그런 섹터들도 있지만 어떤 그런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해 가면서 상승장을 이끄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렇게 계곡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V자로 팍 튀어 올랐죠. 그리고 보면은 그냥 보셔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게 버블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정장이 어떻게 오냐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고요. 제롬 파웰이 그 2019년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자율을 올려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조정장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의 조정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조정장이 상당히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제롬 파웰이 생각보다 빨리 이자율을 천천히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상승장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탐 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20년도에 폭락장에서 다시 V자 쉐입의 폭등장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갖고 정확하게 그 예측을 맞춘 그런 투자 전문가고요. 저희가 뭐 많이 아시는 캐티 우드 이 사람도 기술주들의 계속되는 어떤 그 불장을 역설해 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분분합니다만은 뭐 저희 개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언제라도 있을 조정장에서 만약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 그냥 뭐 묻어두고 갈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장기 투자하면서 지능적으로 방어해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어떤 조정장에 대한 어떤 대가들의 좀 한 얘기를 좀 따와 봤어요. 피터 린치라는 피터 린치라는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투자자고요.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해서 엄청나게 그 펀드를 수익을 내서 불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1980년도, 90년도에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때하고는 시장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어떤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그것은 변함이 없겠죠.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은 얘기를 하나 좀 오늘 방송에 가져와 봤어요. 조정장을 대비해서 그 방어를 하면서 손실이 나는 것이 그냥 조정장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두고 가는 손실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죠. 많이들 아시는 문구실 거예요.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뭐 이것은 스탁 마켓은 하나의 기구다. 어떤 돈을 움직이는 하나의 큰 기구인데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서 인내심에 있는 사람으로 돈이 옮겨가는 하나의 큰 기구다라는 그런 상당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롱텀으로 이렇게 장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손실이 계속되고 단기적으로 막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 멘탈이 흔들리고요.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생각마저 하게 합니다. 롱텀으로 생각하고 뭐 오래 묻어두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온 저도요. 며칠 동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수익률이 빠지니까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뭐 페니스탁이라거나 뭐 스펙을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어떤 그런 주식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 장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본인이 핸들할 만큼만 투자금만 투자를 하시라. 그것도 본인이 저축한 자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잃어도 될 만큼의 자금으로 주식시장에서 놓으시라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장도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조정장에서 더 싼 가격에 좋은 주식들을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들어왔다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막 나니까 신이 나서 자금을 계속 넣고 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큰 액수가 제 주식 투자 자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뭐 제 세이빙의 전체를 차지한다거나 뭐 빚을 냈다거나 지금 이 자금을 찾아서 지금 생활고에 뭐 보태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뭐 한 6개월, 1년 정도는 이 돈이 없어도 버틸 만한 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장에서 묻어두고 갈 만한 그런 자신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조정장이 얼마나 크게 오느냐, 얼마나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고요. 진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서 플레이한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은 스펙도 마찬가지고요. 어, 페니 스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에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번 2021년 이후에 있을 좀 큰 조정장을 대비해서 짧게 드릴 말씀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 재정 상황과 투자 상황에 따른 어떤 저만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QQQ라든가 SPY 같은 거는 수익이 아직도 많이 나고 있죠. 이런 거를 일단은 좀 수익을 보고 2021년도 말이나 어떤 조정장이 올 그런 기미가 있으면 그런 거는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 개별 주식들은 뭐 저는 뭐 1,500불, 2,000불, 뭐 적게는 500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갔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주식들이 떨어져도 뭐 일단 일단 추가 매수를 생각할 것이지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주들, 페니스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스펙주들은 일단 상장이 돼서 티커 심볼이 변한 것은 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스펙주들은 롱텀을 보고 2년, 3년, 뭐 짧게는 1년 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손실이 나도 그냥 묻어두고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제가 스펙은 최대 1,500불 주당, 뭐 어떤 거는 300불 들어간 것도 있고요. 500불, 뭐 700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주 소량씩 들어갔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묻어두고 가고요. 스펙 중에서 상장이 안 된 거, 아직 상장 발표가 안 난 것은, 합병 발표가 안 난 것은 합병 발표를 기다린 이후에 결정을 하되, 제가 이제 이 회사는 내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 거는 여지없이 손실이 있더라도 그냥 손절하고 나올 것이고요. 이 회사는 괜찮다 싶은 것은 일단 수익을 보고 나올 생각입니다.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이제 재진입할 그런 시기를 보는, 그리고 그때는 이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속 분석도 계속 시간마다 때마다 해가면서 다시 재진입, 조정장에서 재진입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정장이 뭐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2021년도에도 안 올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대비하시면서 좀 너무 이렇게, 만약에 이거 조정장이 아니고 계속 폭등장이 오네 하면서 또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또 욕심을 내시고 막 더 매수하시는 그런 일 없이 좀 차분하게, 좀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